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질문 전에 알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과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자님의 댓글 중에서 제가 댓글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드렸었는데 마지막 답변이 구독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초심을 잃었다는 식으로 다시 답글이 와서 제가 이 내용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 중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제게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직접 배우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2시간 전에 이런 내용의 댓글이 왔습니다. 저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6급 2항을 받았고 월남에서 치아 발치 7개와 그 후 3개를 더하여 현재 10개의 치아 결손이 있습니다. 6. 후송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여 치아에 관한 상위처 등록을 하면 예상 결과와 기 등급과의 관계에 변화가 어떨지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직접 찾아서 보고 배우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바로 또 답변이 왔습니다. 9분 전입니다. 예, 말씀대로 찾아도 보고 배웁니다. 글로 표현된 내용은 많이 보았습니다만 제 사정이 예상되는 결과는 짐작키가 쉽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오류나 변수는 경험이나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질의를 합니다. 상위처 등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효과나 기타 이어지는 현실에 부작용은 없는지를 여쭙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염려될까 우려합니다. 저는 지금 외국에 처와 머물고 있습니다. 상의하고 배우고 판단키는 능력상 한계가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결론 내문 길잡이님이 무리겠으나 염려스러움과 방향 제시는 많은 글 속에서 찾아보고 알아서 하라는 답글의 형태는 초기 길잡이님의 진솔하고 함께 걱정하는 모습과 매우 달리 보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몫이 있습니다. 주어진 몫이 한결 타인에게 유익함으로 승화되기 바랍니다. 건투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답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시게 되면 물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답변을 드렸는지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이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주실 때 그냥 무턱대고 질문부터 하십니다. 상세한 자기 정보를 제게 제공을 하고 정확한 내용을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이 내용, 저 내용 그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요즘은 웬만하면 답변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 몇몇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하다고. 정확한 내용을 제게 질문을 해주시고 하게 되면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제 영상들 지금 200개 정도가 돼 가고 있는데 모든 영상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안 해드린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답변을 해드렸지만 질문을 하신 분들이 답변을 확인을 안 하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도 좋아요나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태였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많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분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제가 과연 이분께 얼마만큼의 답변과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주 전에 이분이 먼저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신체검사 상위 등급 결정표를 제가 다시 수정하여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만들겠다고 그 영상을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계획하시는 일은 참전자들 모두에게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원하시는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해외 거주 국가 유공자를 위한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해외 거주 구독자님의 답글 포함한 이 영상에 이분이 답글을 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자세한 설명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4일 전에 잘 보았습니다. 6급 이항이 두 가지에 해당되면 승급 변동이 됩니까? 아니면 중복 장애로 인한 승급의 경우를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또 왔습니다. 질문이.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4일 전에 그대로.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는데 댓글이 몇 개 있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6급 이항이 두 개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정이 납니다. 여기 상세한 내용을 첨부해 드릴 테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6급 이항이 두 가지에 해당되면 승급 변동이 되냐, 아니면 중복 장애로 인한 승급의 경우를 알려주면 고맙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떤 질병이 두 개가 있고 어떤 질병 하나에 어떤 상위처가 하나, 그렇게 해서 6급 이항이 두 가지가 되면 어떤 식으로 승급 변동이 되는지를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서 질문을 해 주셔야지 제가 빠른 답변을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는데 기존에 댓글이 몇 개 있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 6급 1항 90615 두 개 부위 이상의 상위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위처 종합 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6급 2항은 세 개 부위 이상의 상위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위처 종합 판정 기준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3항 세 개 부위 이상의 상위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위처 종합 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7급 두 개 부위 이상의 상위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위처 종합 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면서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 상위 등급 판정의 심의 의결서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위 등급 구분표에 해당하는 등급과 분류 번호를 모두 기록하고,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상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 4 관련 별표 5의 상위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을 한 후 별표 3의 예시와 같이 등급과 분류 변호 및 대상 구분을 표시한다. 4. 제3항에서 신체 부위의 상위가 두 개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 4 관련 별표 5 상위처 종합판정 기준의 1 일반 기준에 따라
하나의 상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해가 파생되는 경우 또는 하나의 상해가 상해 등급 구분표에 의해서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중 상위 등급을 판정한다.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현재 6급 2항입니다. 치아 결손은 월남 이동외과병원에서 3개를 발치를 하고 보철을 3곳과 어금니 4개소를 발치를 하였고 현재는 보훈병원에서 치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치아 결손 10곳과 보철 7곳을 하였습니다. 등급은 신청하지를 않았습니다. 하게 되면 결과가 궁금하고 현재 등급과 연관되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올린 난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쉽게 접근하는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바로 답글을 또 드렸습니다.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을 클릭하고 전체 설정으로 하시면 답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치아가 상위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분명히 답글을 드렸습니다. 치아가 상위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라고. 그래서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놓고 다시 또 그 다음날 2일 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12년 6월 30일 전에 판정을 받고 2012년 7월 이후 재판정을 받은 결과가 동일하나 상위처로 사망한 경우에 6급과 7급 유족 보상금은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또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법에 의해 재판정을 받으셨군요 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제가 정확한 정보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6급인지 7급인지를 알려주셔야지 설명이 빠르다고. 그런데 이 질문을 보십시오. 누구에 관련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 6월 30일 전에 판정을 받고 2012년 7월 이후 재판정을 받은 결과가 동일하나 상위차로 사명한 경우에 6급과 7급 유족 보상금은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대체 누구 관련 질문인지 그냥 궁금하신 내용인지 본인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인지 7급인지를 알려주셔야지 설명이 빠릅니다 하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구법에서 6급이신 분이 상위처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이 140만 4천 원을 매월 받습니다. 그러나 비상위처로 사망을 하시게 되면 51만 5천 원입니다. 구법입니다. 7급은 상위처로 사망 시에 51만 5천 원을 유가족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신법에서는 7급은 아무 상관없이 사망하시면 유가족 보상금은 없습니다. 6급으로 사망하시면 상위처와 상관없이 51만 5천 원을 유가족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왔습니다. 예,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6급 2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엽제 중도로 있다가 2012년 5월 24일 날 6급 2항으로 변경이 되고 10여 년 동안 2차례 더 시술을 한 후에 악화되어 2018년 2월 14일 흉부절개 심장혈관 이식을 한 후 4월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6급 2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 유가족 보상금 내용하고는 또 상관없는 다른 내용으로 또 질문을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또 드렸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이 10편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병이 악화되면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많이 배우셔야지 됩니다. 5급에 해당되는데 쉽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또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같은 날 다른 영상에 다시 또 질문이 왔습니다. 길잡이님의 알림으로 치아 부분도 상위처로 등록이 됨을 알았습니다. 저는 파월중에 이동외과병원에서 앞니 3대와 어금니 4대를 발치했습니다. 그 후 3년 전에 보험병원에서 어금니 3대를 추가 발치하였고 기치아 보철은 7개를 하였습니다. 하여 상위처 등록에 관한 보훈처에 문의를 하니 신청을 한 후 국방부 확인 후 신검을 받는데 기 등록된 사항에 대한 것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면 길잡이님께서 우려하시는 하락의 경우나 기 치아 부분의 판정 여부 그리고 합산 시의 변동 등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또 왔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중국병에 발이 묶여 있어 우편으로 신청을 하라고 서류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주의할 점과 유념할 사항을 하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규정이 바뀌어 날아간 말씀대로 5급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무는 심구출율 40% 미만을 5급에 적용하는 바 이것은 심부전 즉 심장의 결함으로 야기되어 혈액 펌핑량이 떨어짐에 적용하는 기준인데 어째 심장 혈관의 막힘으로 펌핑량이 부족하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지요. 일전에 의사이며 변호사에게 문의한 바 그것은 문제가 있고 뒤에 풀려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러섰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길었습니다.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또 드렸습니다. 치아 관련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한 영상이 모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면서 보고 배우셔야 합니다.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씩 배우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댓글도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10-6편을 참고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상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길잡이님 가르침에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구법에서 6급 2항을 받고 신법에서도 재판정 6급 2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위 사망일 경우 구법과 신법 중에 어느 곳에 적용이 되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보훈처 문헌에서도 언급을 못 보았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했는데 결정난 사항을 못 찾았습니다. 어디를 보아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이 내용은 유가족 보상금 5-2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보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확인을 하고 다시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린 것입니다. 영상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어떤 자료를 참고로 하여 영상을 만들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신법에서는 상위와 비상위가 없습니다. 6급 이항으로 사망 시 유가족에게는 51만 5천 원의 배우자 수당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또 달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댓글이 왔습니다. 저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6급 2항을 받았고 월남에서 치아 발치 7개와 그 후 3개 그리고 더하여 현재 10개의 치아 결손이 있습니다. 후송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여 치아에 관한 상위처 등록을 하면 예상 결과와 기 등급과의 관계에 변화가 어떨지 문의를 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또 질문이 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직접 찾아서 보고 배우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다시 또 답변이 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자, 말씀대로 찾아보고 배웁니다. 글로 표현된 내용은 많이 보았습니다만 제 사정이 예상되는 결과는 짐작키가 쉽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오류나 변수는 경험이나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질의를 합니다. 상위처 등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효과나 기타 이어지는 현실의 부작용은 없는지를 여쭙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염려될까 우려합니다. 저는 지금 외국에 처음 머물고 있습니다. 상의하고 배우고 판단키는 능력상 한계가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결론 내용은 길잡이님이 무리겠으나 염려스러움과 방향 제시는 많은 글 속에서 찾아보고 알아서 하라는 답글의 형태는 초기 길잡이님의 진솔하고 함께 걱정하는 모습과 매우 달라 보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몫이 있습니다. 주어진 몫이 한결 타인에게 유익함으로 승화되기 바랍니다. 건투를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물론 댓글들을 직접 보셔도 됩니다. 그 댓글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댓글들을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도 과연 제가 다른 분들 같으면 제가 이렇게 댓글도 많이 안 달아드리고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고 더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알려고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종류의 내용들을 계속 질문을 했지만 제가 최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내용들을.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많은 내용의 답변을 해드려도 본인 상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을 참고하라고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허혈성 심장질환 6급 이항이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제가 10편을 만들어서 드렸고 그 중에 10-6편이 구독자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더 상세한 내용이 있다고까지 답변으로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또한 다른 영상들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해외 구독자 안내 사항이나 주의사항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 영상들도 보시게 되면 더 상세한 내용이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여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마음인 것을 저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88년도에 군 제대하면서 군 병원에서는 6급으로 판정을 냈지만 보훈처에서는 해당 사항 없다 그래가지고 등급에 못 올라갔고 그때부터 계속 재확인 신체 검사를 했지만 2000년도까지 등급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그 등급 기준 미달인 상태에서 많은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등급 기준 미달되신 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7급으로 올라가고 그때부터 다시 더 높은 등급을 올라가기 위해서 매번 재판정 신체 검사했던 내용들도 제 국가유공자 길잡이 소개와 많은 영상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제가 6급 1항으로 받고 지금 2020년까지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추가 상위처 인정 신청을 계속하고 이번에 행정심판까지 신청을 했고 행정심판에서도 떨어져서 그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제가 원하는 정보는 공개해 줄 수 없다는 내용까지 통보를 받고 다시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에서도 제가 원하는 정보는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공개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국민신문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려고 지금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간단하게나마 다 답변을 드리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나 많은 답변을 달아드렸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에 직접 보고 배우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초심을 잃었니 하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저도 너무 서운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 제가 변호사나 행정사가 아닌 상태에서 상담을 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배우고 공부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한 내용을 찾아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많은 답변을 해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고 배우고 또한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이게 과연 내게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안 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들어 특히 더 많은 내용의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어떻게? 직접 보고 배우시라고. 배워야 된다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사나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바가지 쓸 확률도 많고, 또 2번, 3번에 걸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본인들 일은 본인들이 배우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 내용도 그렇고 다른 분들 질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영상들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가면 2번 보고, 또 2번 보고도 이해가 안 가면 이해하실 때까지 영상들을 보십시오. 유튜브가 얼마나 좋습니까? 녹음이 다 돼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보고 싶을 때 보고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게 유튜브입니다. 자, 그럼 이번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